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랑을 연결하고 싶어하는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SFP와 ESFJ의 차이점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판단, J와 인식, P의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과 인식은 외부 세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선호 지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이라는 뜻은 판정을 내리거나 평가를 내린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외부 세계에 대처할 때 조직화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판단형들은 외부 세계에 적응할 때 뭔가가 정해지기를 바라고 계획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의사결정 내리기 좋아하고 결론 짓고 계획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행 가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이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간을 가늠해보고 미리 일의 순서를 짜보는 겁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본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획을 짜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곤 하죠. 당연히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보를 모으기보다는 몇 가지의 정보가 주어지면 인식의 바구니의 뚜껑은 닫기 마련이죠. 판단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 내에 또는 함께 정한 시간 내에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들을 인식형과 비교해보면 빈틈없어 보이고 단호해 보이며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일 겁니다. 반면에 인식형은 들어오는 정보를 즐기는 편입니다. 삶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려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흥미도 많아 보입니다. 인식형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리는 편인데 이러한 점 때문일까요? 마무리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판단형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추진하며 하던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걸 어려워하죠. 하지만 인식형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형은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하기를 바라고 인식형은 이것저것 널브러 들여놔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판단형은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에 강하고 인식형은 반대로 장기전에 강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판단형은 빠르게 결정 내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결정하기 직전에 긴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이들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판단형들은 흑백 사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더 많이 발생하죠. 판단형이 자주 하거나 좋아하는 말은 자 시작합시다 입니다. 반면에 인식형은 판단형에 비하면 심사숙고하는 편입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결정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차선책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판단형이 흑백이라면 인식형은 회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형들이 자주 하고 좋아하는 말은 기다려봅시다 입니다. 만약에 판단형과 인식형의 친구가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각각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단형의 책상에 룸메이트의 책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형은 이 책이 왜 여기 올려져 있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아마 그 책을 인식형의 책상에 갖다 두겠죠. 하지만 인식형의 친구는 다릅니다. 본인의 책장에 다른 사람의 책이 꽂혀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꽂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요. 판단형은 자신의 물건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식형은 판단형의 친구가 뭔가를 빼가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판단형의 침대에 만약에 인식형 친구의 양말이 올려져 있다? 아마 판단형은 그 양말을 얼른 치우고 닦고 또 닦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형은 양말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단형인 남편과 인식형의 아내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판단형의 남편은 인식형의 아내가 굼뜨고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인식형인 아내는 판단형인 남편을 성질이 급하고 여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둘이 외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판단형인 남편은 현관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아마 왜 이렇게 준비가 느리냐고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겠죠? 부모 자식 간의 연인 관계에서도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는 정리정돈에 대한 선호, 시간 개념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판단형이신가요? 아니면 인식형이신가요? 자, 지금부터는 ESFP와 ESFJ의 전체적인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FP는 삶을 즐기고 낙천적인 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신이 나죠. 일을 할 때도 업무보다는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웃고 잘 우는 편인데 ESFP의 특징을 살펴보다 보면 초상집에 가면 상주가 한 명 더 있다라는 표현이 늘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도와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내숭을 잘 떨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합니다. 특히 미안하다는 말도 아주 잘 한다고 하는데요. 미안하다, 고맙다, 죄송하다 등등의 말을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신가요?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입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규범과 테두리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ESFJ와 아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FP는 규범이나 기준을 쫓아가기보다 상황이 되어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편이고 반드시, 꼭 이런 단어에 쫓기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계획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장이 늘 따라 붙을 텐데요. 아마도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ESF 유형분들? 여러분의 특징을 제가 잘 설명했나요? 자, 이번에는 ESFJ의 전체적인 특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ESFP랑 좀 비슷한 특징이 먼저 나올 텐데요. 이들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농담도 잘하고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동정심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어떤 그 의미를 넘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잘 느끼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임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며 사교적이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죠. ESFP랑 ESFJ랑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ESFP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어떤 그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면 ESFJ는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어떤 판을 짜려고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ESFP와 확연히 다른 차이점인데요. ESFJ는 성격이 급한 면이 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사를 구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신선도모에 집중을 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속단을 해버리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고 규율을 아주 잘 따른다고 합니다. ESFP가 규범과 규율, 테두리를 싫어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ESFJ 유형분들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의 특징을 잘 표현했나요?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겹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ESFP 유형분들이 ESFJ 유형에게 또 ESFJ 유형분들이 ESFP 유형의 특징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SFP는 관용적이고 재치와 꾀가 있으며 밝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ESFJ는 동정심과 동료애가 깊으며 사람들 사이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탁월하고 참을성이 많고 성실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ESFP도 대인관계를 할 때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ESFJ도 조직에서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ESFJ는 조직이 지향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람들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면 ESFP는 여기 그리고 지금 즉 현재를 즐기기 위해 분위기를 만드는 느낌이 더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개발해야 될 점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ESFP 같은 경우에는 일과 놀이를 잘 조정하고 시간 관리와 체계화된 계획 짜는 연습을 해야 한다면 ESFJ는 상황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성향과 타인을 돕기 전에 그 타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판단 기능인지 인식 기능인지에 따라 개발해야 될 점이 이렇게 다르죠. 마지막으로 두 유형의 주기능을 간략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ESFP의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이고 ESFJ의 주기능은 외향적 감정입니다. 이 주기능만 봐서는 ESFP는 ESTP와 비슷하고 ESFJ는 ENFJ와 비슷한데요. ESFP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길 좋아하고 끝없이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생성하죠. 반면에 외향적 감정이 주기능은 ESFJ는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서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ESFP신가요? 아니면 ESFJ신가요? 아마도 이 영상에 들어오셔서 판단과 인식, 특히 ESFP와 ESFJ 내가 둘 중에 어떤 유형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식형일 때도 있고 판단형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인식형이 판단형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형이 인식형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주 쓰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호를 발견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MBTI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끌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길 위에 잠시나마 동행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